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곰탕! 빠밤! 오늘은 어떤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청설모 알죠? 청설모? 네네네. 다람쥐처럼 생긴 거. 맞아요. 그 청설모 꼬리로 뭐 붓도 만들고 그런다는데 네. 아주 작고 귀여운 이 청설모지만 사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아주 좀 자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동물이라고 하네요. 그럼 청설모가 뭘 먹고 뭐 이제 응가를 하면 음흠. 그 응가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건데 어떻게 수천 그루나.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되게 의아해서 어떻게 된 거지 알아보니까 청설모의 특성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먹이를 잔뜩 찾아내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놓은대요. 숨겨놓은대요. 그런데 아. 중요한 거는 그 숨겨놓은 먹이를 어디 놔뒀는지 몰라. 아. 그게 씨앗이 돼서 네. 자라면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청설모 평생 동안 한 10개 숨겨놓으면 한 개 정도만 기억해서 먹는다고 치면 그럴 수 나머지 있죠. 9개는 이제 다 나무가 되는 거고 자연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동물이다 생각이 들고 요거를 또 이제 우리 인간이랑 좀 같이 연결을 시켜보면은 우리도 욕심 내가지고 먹이를 그냥 다 기억하고 먹는다고 치면은 나무가 자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때로는 내려놓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맞아요. 나중을 위해서 더 나은 일을 위해서 잠시 잊어두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뭐 노찬스 클리어라든지 네. 뭐 방송 분량 빨리 뺀다라든지 문제 읽기도 전에 문제를 맞춰버리는 네. 그런 욕심은 내려놓고 조금 내려놓겠습니다. 예 오늘 그냥 편안하게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이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볼게요. 진이와 훈이가 함께하는 꼬리공탕 퀴즈부터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출발! 교수법이 강의 주제고 일타 강사? 일타 강사잖아 우리 성훈이가. 일타 강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타 강사 주세요. 일타 강사는 학원에서 가장 인기가 많거나 수강 신청이 뜨면 1등으로 마감되는 인기 있는 강사를 뜻하는 말이죠. 네. 무엇보다 손수지필한 교재와 강의 내용의 높은 적중률이 일타 강사의 조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적중률과 관련된 활쏘기 문제 드리겠습니다. 활쏘기. 조선시대에는 관직에 따라 활쏘기 관역에 그려진 동물이 달랐다라고 하는데요. 신하들 관역에는 사슴, 군사들 관역에는 멧돼지가 그려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왕의 활쏘기 관역에 그려진 동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은 정답. 호랑이. 호랑이죠. 의외인데? 정답. 용. 아닙니다. 점점 세져야 되지 않나? 맞아요. 근데 멧돼지, 사슴보다 더 뭔가 좀 느낌이 좀 더 고귀하고 고기도 맛있고 어허. 약간 좀 상위 그치. 동물. 이거 감히 함부로 쏴서는 안 되는 이게 12간지 중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상상한 동물은 아닐 것이야. 무서운 애들 뭔데? 무서운 애들. 그냥 막 다가오면 무서운 애들. 악어, 막 알. 무서워. 곰. 정답입니다. 우와. 이거를. 예스. 곰곰이 생각해보니 곰이더라고. 녹화가 지금 한 달 만에 녹화를 해가지고 약간 감을 잃었거든요. 충분히 빨리 맞출 수 있었으나 아까처럼 욕심을 내려놨기 때문에 맞아요.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맞아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맞습니다. 예. 서당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서당. 순장 옆에 오케이. 서당. 오케이. 서당이 그냥 뭐 학교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되니까 예, 우리도 배워보겠습니다. 서당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내려온 사설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관련 속담 문제 드리겠습니다. 속담 문제요. 오케이.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은 어떤 분야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분야에 오래 있으면 얼마간의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네. 이 속담과 같은 뜻의 속담으로 산에서 오래 산 까마귀는 이것을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까마귀가 산에서 오래 살았더니 뭘 할까? 겨울잠을 잔다. 나무를 한다. 캠핑을 한다. 캠핑. 그러니까 까마귀와 연관이 되지 않는 건데 산에서 아주 익숙한 거. 산에서 뭐 하지? 옛날부터 내려온 속담이죠. 난 산하면은 막 시체 숨기고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냐. 그것이 알고 있어. 너무 많이 봤나 봐. 인간이 하는 행동. 등산을 한다. 아닌가? 근데 산이 진짜 산이 아니라 옛날 산이니까 절 뭐 이런 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약간 의미가. 연부를 웬다.
정답입니다. 와, 굿. 탁 했습니다. 그렇지. 그게 너무 접근이 좋았다. 절도 옛날이니까 네. 그게 시작이 좋다. 시작 좋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자. 아, 욕심은 청설모처럼.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정답 맞췄다는 사실을 까먹자. 학교로 갈래요. 학교 어때? 왠지 쉬울 것 같지? 맞습니다. 학교. 세 번째 문제 학교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교실과 칠판 등 여러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러 학생들이 교사들의 지도에 따라 지식을 얻는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학생 참여 위주의 수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뿐만이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특정 분야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중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따는 자격증 관련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따는 자격증. 충북 음성의 한 초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어떤 것의 면허를 발행한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면허. 면허가 뭐 운전면허, 의사면허 이런 것처럼 실제 어른들도 흔히 따는 그런 면허가 아니라 학생들만을 위한 면허예요.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 정답? 젓가락 면허. 아우, 굿. 완벽. 비슷합니다. 수저 사용법. 수저 면허증 정답. 정답. 오케이. 와. 아,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그랬는데. 빨리 푸네. 충북 음성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저 면허는 생각보다 시험이 까다로운 편이라고 하는데요. 1분 안에 옮기는 콩의 개수에 따라 1종과 2종이 나뉘고요. 시험 도중 5개 이상 콩을 떨어뜨리면 탈락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젓가락질을 정석으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아빠한테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몸소 나서서 실천해 주면 학생들은 너무 좋겠다. 저는 젓가락은 되게 어릴 때부터 잘 썼던 것 같아요. 진짜? 네네. 정석으로 이렇게 해서. 왜냐면 이 마음이 먼저니까. 아주 귀여운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제 강의 주제를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강의 주제 가고 그다음 대결 진영 협력하면 될 것 굿! 같아요. 굿! 강의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교수법이란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킬 때 사용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지문과 번역 위주의 외국어 교수법으로 일제시대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중고등학교 영어 수업 등에서 주로 실행되는 방법인 이 교수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 교수법으로 그러면 가르침을 받았던 거네요. 성문 영어. 정답! 성문 종합 영어. 송성문 선생님, 맞지? 그렇고. 어떤 것씩 교수법이라고 부르려. 어떤 것씩? 단어 2개고? 내가 아는 식은 한식, 일식, 중식, 양식밖에 없다. 찬스 쓸까 아니요? 그래, 찬스 그러자. 쓰겠습니다. 노찬스 해서 뭐하냐?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맞추고 진우와 훈이 재밌게 가자. 네. 찰나 찬스? 찰나 찬스? 좀 다시 돌릴까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없었는데 오늘? 자기 마음대로 다시 돌려야 돼. 아까 거 쓰자. 아까 거 쓰겠습니다. 요거. 찰나 찬스? 찰나 찬스. 나 요즘엔 노안인데 진짜. 하나, 둘, 셋. 베개 갖고 가라고 써 그렇게 있었는데? 하시면 안 되는데. 베개 갖고 가라고 써 있었어. 한 번 더잖아요. 하나, 둘, 셋. 문방 번역. 문은 맞아. 네. 문장 번역식. 문장 번역식이네. 문장 번역식 교수법. 아닙니다. 아니, 갈게요. 하나, 둘, 셋. 왔어. 문법 번역식 교육법. 정답입니다. 예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독 문법만 하는구나. 진짜 외국 가도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hello 이러면은 그냥 뭐 맞아요. fine 이러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hello 하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러잖아. 와우. Thank you very much. 마지막. 진이와 훈이 가야지. 진영 오늘 선물도 타야 됩니다. 이거 진유와 혼이. 나 이게 제일 재밌어. 맞아요. 대결 진위와 훈이 1, 2, 3 객관식 문제이고요. 주제와 연관된 교수법 아니면 학교 관련된 문제들 드리겠습니다. 5개입니까? 5개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우리나라 연예인 이름을 딴 학교의 명칭 중 실제 존재하는 것은
1. 이영애 초등학교 2. 안재욱 고등학교 3. 장나라 중학교. 하나, 둘, 셋. 나라짱. 정답 1번 이영애 초등학교입니다. 너 뭐였어? 저 3번 했어. 나도. 뭐 산소들이 있나 거기?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북한 말에서 초등학교를 부르는 말은 1. 첫 학교 2. 소학교 3. 어린이 학교. 하나, 둘, 셋. 어린이 학교. 정답 2번 소학교입니다. 아 고민 많이 했는데. 소학교가 북한에 아직도 있구나.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학생이 한 학기 동안 일반 교과 중심의 시험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생 주도 활동과 진로 탐색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는 1. 선택 과목제 2. 자유활동제 3. 자유학기제. 하나, 둘, 셋. 뭐 했어? 3번? 정답 3번 자유학기제입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이거? 그냥 찍었어요. 어. 근데 이게 저 잠깐만요. 죄송한데 제 생각에는 고기 3개 중에 한 개는 좀 약간 아예 말도 안 되는 걸로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면 3개가 다 비슷비슷하지. 33, 33, 33으로 어려워서 음. 라디오 퀴즈처럼 조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있잖아 어린이 학교, 소학교, 감방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는 좀 제끼고 고민하면 안 될까요? 너무 그치. 어려워요. 자유활동제, 자유학기제, 이제 그만 자유. 맞아요. 뭐 네. 자유부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약간의 어떤 재미도 있고 맞아요. 우리도 정답을 맞출 확률도 맞아요. 높고. 네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하루나 몇 시간 동안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이 관심 있는 강좌나 체험 활동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수업을 말하는 것은 1. 원데이 레슨 2. 원데이 클래스 3. 원데이 러닝. 원데이 렌즈 같은 거 하면 웃기지 이럴 맞아요, 때. 맞아요, 맞아요. 원데이, 먼데이, 버스데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아이고 어려워라. 하나, 둘, 셋. 나는 러닝했어. 정답 2번 원데이 클래스.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국가 공인 이외에도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격증들이 많죠. 다음 중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격증은 앉는 거. 네. 1. 요리 심리 상담사 2. 성교육 자격증 3. 반려동물 간식 조리사. 하나, 둘, 셋. 정답 3번입니다. 어떻게 맞췄어? 그냥 저 찍었어요. 아는 거 없어요. 제가 맞춘 것 중에. 나 다 틀렸어요. 아무리 써도 안 떨어지는 스탬프. 만년 스탬프. 만년 스탬프? 나 진짜 이렇게 안 부러운 적은 처음인데 태어나서? 너의 어떤 지식의 어떤 산물이 아닐까 싶다. 맞습니다. 기념으로 여기 이마에다 한번 poka 받고 할까요? 그러면은 돈육 아니야? 맞습니다. 두기들한테 저기 문제 잘 푸셨다고 검 찍어드리자. 네. 하나, 둘, 셋. 검. 오랜 교수법이나 강의를 진행한 스타 강사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노하우라는 것이 쪽집게처럼 핵심만 집어내는 것일 수도 있고 특유의 유머와 경험담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내용 전달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에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감동이 될 수도 있죠. 방법은 저마다 다르지만 한 가지 통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남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우리에게 문답법 또는 삼파술 등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에게 직접 답을 제시하지 않았죠. 대신 스스로 대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출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라는 의미에서 삼파술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출산하는 사람은 사실 이미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죠. 혼자만의 힘으로는 문제를 풀지 못할 것 같아서 소크라테스에게 대화를 청한 것이지만 사실은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을 뿐이죠. 사람은 저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려면 그 가능성이 꽃피울 수 있게끔 돕는 환경이 필요하죠.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내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미 수많은 지식과 넘치는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제는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보다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닌 배움을 원하는 이가 스스로 지식을 넓혀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시대가 원하는 진짜 스승이 아닐까 싶네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홍원영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었고 아, 그러나요? 정말 도움 많이 되었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도 더 좋은 강의를 부탁드리면서 감히 네네, 어떤 알겠습니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지난주에 네.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다루었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죠. 음. 한 걸음 더 나가서 선생님이 돼보겠습니다. 오. 발표를 조금 더 넘어서서 아. 가르치는 일이죠. 뭔가를 개념을 전달해서 알려줘서 학습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이은 심화 학습일 수도 그렇죠. 있고 어떻게 예, 보면 발표의 심화편이라고 네. 보셔도 되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학교 다닐 때도 우리는 사실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왔고 사회에 나와서도 무수히 많은 나를 가르치는 분들을 많이 만나왔어요. 근데 진짜 좋은 선생님 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 어떤 분이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희 때는 많이 맞았잖아요. 네. 요즘은 상상도 못하지만 때리면 안 되죠. 네. 많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제가 성적 떨어진다고 걱정 많이 해주셨던 선생님이 그렇죠. 유독 기억에 나는데. 뭐 물론 지금 체벌이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진짜 기분 나쁘게 때리는 선생님이 있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한 대 맞았지만 애정으로 느껴지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거는 네. 그 선생님이 정말 학생을 얼마나 아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음. 거거든요. 저는 이 교수법의 첫 번째로 중요한 태도는 애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애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냥 너무 원론적인 얘기 아니야? 뭐 당연히 내 얘기를 듣는 분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네.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게 일종의 긴장도를 좌우합니다. 어떤 그 잘할 수 있을까라는 관심이라든가 이 긴장도는 화살과도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활을 이렇게 딱 겨누는 것과 같다고 네. 생각해요. 이 활을 이를테면은 우리의 관심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활을 거꾸로 나한테 겨누고 있는 것과 똑같은 자세로 시작할 때가 많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 내가 까먹지 않을까? 내가 실수하면 어떡할까? 모든 질문의 주어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네. 그러면 화살을 나에게 겨누고 있는데 긴장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예. 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 저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건 뭘까? 저분들은 무엇을 알고 있을까? 무엇을 모르고 있을까? 라고 질문의 그 주어를 바꿔보면 희한하게도 오히려 긴장도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강의 올라갈 때 자의식이 높아져 버리면 긴장도가 높아집니다. 맞아요.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렇죠. 긴장도가 높아져요. 그게 청중에 대한 그 순수한 관심이라고 저는 그게 첫 번째 태도라고 봐요. 이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어떤 내용을 강의하든 기본적인 그 단계에서 좀 지켜야 될 지침들이 이제 좀 한번 알아볼 텐데. 네. 그 첫 번째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나 중심이 아닌 수강생 중심, 청중 중심으로 갔을 때 좋은 강의가 나올 수 있다. 이제 두 번째는 일종의 상호작용인데요. 강의라는 게 요즘은 특히 더 그래요. 일방적으로만 그 얘기를 해서는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지가 않죠. 아주 작은 요소지만 교감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내가 어느 요소에서 둘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질문을 어려운 걸 던지면 안 되겠죠. 답변하기가 힘드니까. 그쵸. 좀 가볍고 쉬운 질문이라도 좋으니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는 때로는 그냥 청중의 반응을 내가 느껴보는 것도 교감이 될 수 있어요. 뭐 잠깐이라도 이해하셨습니까? 하고 눈을 살피는 거예요. 네, 네. 침묵이 몇 초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인원이 적다면 좋은 질문을 준비해 가서 이제 토론을 해보는 게 상호작용을 높이는 게 되는데 이 질문 구성법은 제가 오늘 말미에 준비를 했으니까 네네. 따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중요한 거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진정성. 그런데 그 진정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영어를 쓰자면 진정성의 첫 번째 측면은 authentic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날 것 그대로의 진짜의 뭐 레알 뭐 이런 말 쓰나요?
그냥 내 편한 내 모습으로 하라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 입장이라고 해서 나와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강사니까 뭔가 격식을 갖춰야 될 것 같고, 나는 원래는 되게 수도분한 스타일인데 뭔가 다 포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어색해져 버리거든요. 네. 근데 내가 평소에 쓰는 말투, 평소에 쓰는 거를 그대로 가급적 그대로 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의 오센틱. 두 번째 하나는 이제 진정성이죠. 아무래도 가르치는 위치에 쓰다 보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는 피트니스 강사가 자기는 그 운동 안 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영문으로 제가 표현하자면 워크 더 톡이라고 말하는데, 말한 대로 걸어간다, 말한 대로 산다 이런 뜻인데, 최대한 남을 가르치는 입장이라면 내가 말한 컨텐츠에 좀 충실하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는 좀 필요하겠죠. 네. 좋은 강사와 아주 좋은 강사는 이제 어떤 차이를 좀 지니는가. 어. 네. 뭐 제가 뭐 일부러 나쁜 강사라고 표현하지 네네네. 않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게 강의 교수법이란 거는 남을 가르치는 행위는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어렵게 전달되느냐 아니면 쉽게 전달되느냐, 이게 제일 큰 차이겠죠. 쉽게 전달한다는 건 과연 그러면 뭐냐? 쉽고 명확하게 전달되려면 두 가지 체크리스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할 수 있는가, 내가 이것을. 두 번째, 예를 들 수 있는가예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사실은 키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 마케팅이란 무엇이다를 나만의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이 정의는 여기서 또 두 가지가 갈라지는데, 하나는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 주로 학자들이 쓰는 방법이죠. 마케팅이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솔루션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추천드리는 건 비유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비유적으로. 마치 낚시를 하는 것과 같다. 이런 그런 식으로. 거죠. 뭐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 연애하는 것과 마케팅이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죠. 연애할 때 상대방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시장을 분석하는 거다. 그리고 유독 좋아하는데? 이런.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고 싶은 개념이 있어요. 이것을 정의할 수 있는가. 근데 아하. 가급적이면 비유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면 더 재밌을 수 와닿네요. 있겠죠. 예.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예를 들 수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뭐 마케팅 얘기로 가볼게요. 마케팅은 마치 연애와 같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도 우리가 상대방 마음을 알아서 필요한 걸 줘야지,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 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소용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시장 분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맥도날드에서 밀크쉐이크를 딱 팔았는데 정말 맛있었는데 의외로 안 팔린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맥도날드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사 먹을 줄 알고 어린아이용으로 팔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밀크쉐이크를 간간히 사는 사람들은 출근하는 직장인들이에요. 뭐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단맛을 좀 줄이고 점도를 높여서 어린아이용이 아니라 출근하는 직장인 타겟으로 해서 마케팅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때도 뭐 마치 연애하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적 정의를 하고 예를 들어주면 좋죠. 요 두 가지가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마법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네요, 강의를 할 때. 진짜. 뭐뭐란 네. 쭉 얘기하시고 예를 들어. 사실 강의는 이거의 반복이에요. 이거에 몇 개의 세트 피스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하려다가 미루어두었던 그 질문 얘기로 좀 들어볼 네. 것 같아요. 이제 좋은 강의는 사실은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서로 질문도 주고받고 뭐 서로 의견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강의가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반드시 이 강사 입장에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질문을 구성해야 돼요. 질문.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상호작용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강사들이 왜 이 질문에 그러면은 잘 적응이 안 되고 실제로 질문이 잘 활용이 안 되느냐 하면, 질문을 해야지 퀴즈를 내면 안 된다. 네. 이게 이제 강의의 질문 구성법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하. 실제로 퀴즈를 내려면 퀴즈대를 하면 돼요. 우리 퀴즈 풀듯이. 네, 자, 네. 재밌는 퀴즈입니다. 맞춰보세요 하고 상품 걸고 이렇게 하는 순서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질문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이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퀴즈는 정답이 있어요. 네, 정답이 있고 틀리는 게 있기 때문에 아예 뭐 딱 그 형식을 갖춰진 퀴즈대가 아니면 답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중에게 관심사를 둔 어떤 얘기를 해도 무방한 그런 질문이 이제 좋은 질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직 관리에 대한 강의를 뭐 저는 하니까, 조직 관리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아무도 대답 안 해요. 그냥 썰렁해져 버려요. 그런데 지금 우리 팀원들 다 있으시죠? 요즘 팀원들 대하면서 제일 고민스러운 거 한 가지가 뭔가요? 물어보면 누구나 다 얘기해요. 왜 애를 먹어요? 요즘 젊은 팀원들이 제일 속삭이는 게 뭔가요? 그럼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PPT에 다음 장표에 뭔가를 준비해놨어. 이 장표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질문이 있잖아요. 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다가 답변하면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요. 답이 없네요. 사실은 이겁니다 하면서 딱
보여주면 네. 강사가 위너가 돼버리고 이들은 루저가 돼버려요. 맞아요. 퀴즈는 위너와 루저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로 수강생이 루저가 되고 강사가 위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난 답을 아는 상태에서 질문하니까. 네. 이건 좋은 태도가 아니죠. 오히려 심지어는 예, 막 예. 땡 막 이렇게 하고 아니, 뭐 땡 레크레이션 강사라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내가 어떤 지식을 알려주고 싶은 강사라면 그런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내가 청중보다 네. 위에 있는 태도잖아요. 그게 아니라 청중에 대한 질문, 이분들이 관심 있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가장한 퀴즈를 내지 마시라. 아. 퀴즈는 퀴즈 시간에. 그리고 강의 때는 좋은 질문. 그렇네요. 아, 그거 질문은 진짜 중요하다. 수강생에 대한. 마무리 겸으로 이제 한 말씀을 더 드리고 네, 싶은데 네. 우리가 좋은 강의는 재밌어야 된다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가르치러 가면 재밌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컨텐츠를 가르치기 전에 유머를 준비하는데 네. 저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유머. 예, 유머나 뭐 재밌게 하려는 그 아, 맞아요. 시도라고 해야 되나요? 아. 예, 예. 이상한 시도를 많이 하죠. 괜히 무리. 그렇죠. 이게 프로가 아닌 상태에서 웃기려고 맞아요. 그러면 예. 100% 어색해지고 네네, 맞아요. 우스꽝스러워지고. 그래서 코미디언이 되지 말라. 그런데 그렇다고 그럼 강의가 지루하고 딱딱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강의는 흥미롭고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실제 유머는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강의의 흥미와 몰입은 어디서 나오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걸 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얘기를 할 때 즐겁게 돼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재미를 느끼는 유머가 아니라 우리가 왜 강의 듣다 보면 맞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그래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반응들을 유심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 애가 지금 사춘기, 제 애가 중3인데 뭐 어제도 뭐 아빠 게임 잠깐만 할게 하는데 뭐 뭔 게임을 하는데 막 하다 그러면 제 또래 학부모 분들은 다 맞아 우리 애도 그래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럼 고개를 끄덕일 때 표정을 보면 웃고 있어요 다. 예, 왜냐하면 공감을 느끼는 관심사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즐거워지거든요. 유머 없이도 유머 그렇죠. 없이. 공감. 그러니까 유머가 사람을 웃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얘기가 나를 웃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야기. 사람들은 깔깔깔 웃는 미소, 뭐 빵 터지는 게 아니더라도 이제 이 미소를 머금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야, 진짜 중요한 거 알았네요. 퀴즈를 내려 하지 말자. 질문을 질문을 하자. 하자. 네. 그리고 유머로서 웃기려 하지 말자. 공감으로, 공감으로 이야기로 이야기하자. 즐겁게 하자. 네, 네. 아, 이거는 저도 방송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침들은 좀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죠. 확실히 네. 홍 이사님 강의 나온잖아. 맞습니다. 인터넷에 표현 중에 예. 끔찍한 혼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허. 이게 막 뒤죽박죽 짬뽕이 돼서 예. 원래 그 고유의 그것만도 못하는 게 되는 아. 거를 끔찍한 혼종이라고 예, 하는데 예, 예. 이제 사람들이 잘하려고 PT를 하려고 이 요소도 넣고 이 요소도 넣고 했던 거를 예. 홍 이사님 얘기 듣고 가지치고 음. 불필요한 거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질에 꿰뚫는 그런 PT를 저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네. 해주십시오. 아, 아무튼 오늘도 너무너무 재밌는 강의를 해주셔서 또 유익하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꼭 유료 강의를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을 다음 주에 꼭 한 번 더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약속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두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